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포인트 세 가지는 바로 이 부분이죠. 시세의 흐름을 잘 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우리가 그동안에 1강부터 8강까지 배워왔었던 타임 프랙탈, 즉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았죠. 즉, 시세의 흐름을 잘 타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교육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었던 시장의 흐름, 타임 프랙탈을 통해서 시장 흐름을 체크를 했었고, 그리고 투자 키워드를 통해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데일리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 프랙탈, 우리가 매일매일 시장에서 힘과 에너지가 어디로 실리는지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장 흐름을 체크를 하고 투자 키워드를 통해서 전략을 잡고, 그리고 타임 프랙탈이라는 내가 시장을 바라보는 창을 통해서 실제 그에 따른 분석 과정까지도 우리가 그동안의 1강부터 8강까지 학습을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자금 관리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는 거죠. 실제 자금 관리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수차례 여러 차례 사과박스다, 사과박스 관리하는 방법이다, 멀쩡한 사과와 썩은 사과를 구분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썩은 사과가 사과 박스 안에 있는 다른 사과까지 모두 다 전염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잘 될 때와 안 될 때를 구분하고, 잘 될 때는 베팅의 강도를 높이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자금 관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마인드셋, 즉 주식 투자할 때의 마음가짐에 대한 4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이에 따른 이해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투자는 심리게임이라는 말이 있고, 이 마인드셋 이런 부분만 잘 이해를 하시더라도 크게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즉, 제가 그동안에 계속 추구하던 포인트는 많이 버는 것보다 수익 나는 것을 확실하게 챙기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왔었고, 대박을 내는 것보다 덜 깨지는 것,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추면서 그동안의 시장에서 계속해서 생존해 나가게 된다면, 그러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을 쌓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인사이트, 통찰력이 길러지게 되는 거고, 결국 주식시장에서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초심자 행운으로 처음에 들어와서 한두 번 잘 맞춰서 큰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결국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결국 시장에서는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마음가짐,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 올바른 마음가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주식 투자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실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세의 흐름을 잘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매일 데일리로 고민하는 부분이죠. 타임 프랙탈입니다. 시장에서 힘과 에너지가 어디로 실리는지 거래 대금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노란색 음영으로 체크되어 있었던 부분은 시장에서 주요 종목들의 흐름 안에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죠. 최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친환경 관련된 이런 움직임과, 그리고 특징적으로 신규 상장 바이오, 코인의 강세 흐름,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의 치매 신약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본 거고, 코롱 티슈즈는 상장 폐지 의결이죠.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코롱 그룹주 하락과 트럼프 열세로 인한 5G와 히토리 관련된 종목들의 약세 흐름을 최근에 좀 체크하기도 했습니다. 즉, 제가 이렇게 타임 프랙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결국 이거죠. 시장의 힘과 에너지가 어디로 실리는지, 이게 시장에서는 단순 거래량이 아닌
거래 대금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고, 이 힘과 에너지가 어디로 실리는 섹터, 주요 섹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을 경우에 그게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되는 것이고요. 그 주도 섹터 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 흐름에 대해서 매일 데일리로 체크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타임 프랙탈이란 이름으로 매일매일 데일리로 추적을 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시장 흐름을 체크를 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투자 키워드를 통해서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 그리고 투자 전략, 우리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을 해서 매일 데일리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의 주요 이슈와 그리고 이런 주요 지표들의 움직임,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매일매일 시장 흐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거고, 이런 주요 종목들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증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와 시사점,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이슈들 주요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매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임 프랙탈 교육과정 1강부터 8강까지 배워왔던 내용,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결국 이러한 흐름들 그리고 전략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실제 종목 안으로 들어갔었을 때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같이 고민을 했었죠. 타임 프랙탈, 시장을 바라보는 창으로서 나만의 무기라고 말씀드렸고, 하방 추세, 즉 가격 조정 구간을 거쳐서 횡보 추세, 가격 및 기간 조정 거친 이후에 향후에 상승으로 접어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분석 과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하락 과정은 A, B, C선 나뉘는 거고, 횡보 과정은 W, X, Y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락 및 횡보 과정,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된다면 섣부르게 진입하는 실수, 시행착오, 이런 부분을 줄여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상승으로 접어들었을 때 13선의 지지, 55선의 상승 방향,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매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즉 하락할 때는 우리는 돌파를 보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하락 및 횡보 과정을 통해서 수차례 반복을 하면서 말씀드려 보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은 지지를 확인하는 가운데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을 길게, 추세가 끊어지기 전까지 길게 끌고 가는 추세 추종 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시, 방, 추가 실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시간대, 방향, 추세, 그리고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보았죠. 시간대, 타임 프랙탈 차트를 통해서 월, 주, 일, 55분봉 혹은 13분봉을 통해서 시간대의 연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았고, 현물의 경우 주봉, 이 기본 시간대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일봉과 그 상위 시간대인 월봉의 연결,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어떤 시간대에서 매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았고요. 방향, 추세는 방향의 그림자이죠. 55 2평 자체가 우상향하는 종목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가운데 추세의 상대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 보았었죠. 그리고 실제 가격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장대봉, 장대 양봉의 혹은 장대 음봉의 50% 되돌림, 그리고 갭으로 기존의 고점을 돌파하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평선, 우리가 캔들 차트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캔들의 흐름과 이평선의 배열,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혹은 이 각도 자체가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14인평과 벌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하면서
시장 흐름을 추적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 이런 부분을 배우고 복습하는 과정 속에서 나만의 무기로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첫 번째, 시세의 흐름을 잘 타는 방법 속에서 매일 데일리로 타임 프랙탈 체크하고 투자 키워드를 통해서 전략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그 내부에서 이제 각각 종목들 그 흐름 안에서 주도 섹터 내에서 주도주로 들어갔었을 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쳐서 상승 흐름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시세의 흐름을 잘 타는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고민을 해왔다면 실제 트레이딩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두 번째, 자금 관리입니다. 베이팅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제가 수차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 썩은 사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과 박스 안에 수많은 싱싱한 사과가 있지만 이게 썩은 사과를 분리해내지 못한다면 이 싱싱한 사과들도 이 썩은 사과로 인해서 다 썩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되풀이되었을 경우에 포트폴리오 관리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자금 관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썩은 사과를 골라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보죠. 즉, 시장에서 되는 종목과 안 되는 종목 이런 종목이 있다면 안 되는 종목은 빠르게 편입 제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편입 제외한 자금을 되는 종목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지요. 즉, 이게 추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추세가 깨져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빠르게 편입 제외를 하고 추세 우상향 기조 속에서 고점과 저점을 높여나가는 종목들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과정. 이게 우리가 자금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손실 보는 걸 정말 싫어하시죠. 손실을 확정 짓는 것. 그러다 보니까 썩은 사과를 골라내는 데 있어서 망설이게 되고 그러는 동안에 이 썩은 사과로 인해서 기존에 싱싱했던 사과들까지 같이 전염이 되어서 같이 썩게 되어버린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종목, 이런 종목을 빠르게 솎아내는 가운데 되는 종목 쪽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계속 꾸준히 반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지치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핵심적인 종목 중심의 가지치기, 즉 안 되는 종목 빠르게 치워내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압축적인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장중이라든지 시장 흐름 속에서 눌림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이 재원으로서 사용하는 이 자금 관리, 베팅 영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흐름이 넘어왔을 때, 즉 상승 추세 속에서 흐름을 잘 탔었을 때는 우리가 베팅을 강도를 높여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하락이라든지 횡보 구간에서는 철저한 가지치기 통해서 현금 확보와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이 같이 동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이런 우리가 그동안의 흐름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왔었다면 흐름이 살아있을 때와 깨져 있을 때 추세가 상승을 하고 있을 때와 하락이나 횡보하고 있을 때 이런 부분을 빠르게 구분을 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안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빠르게 편입제해 나가면서 되는 종목 쪽에 힘을 실어주자. 이게 자금관리, 베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트레이딩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잘 명심하시면 되는데 시장의 흐름, 이런 부분을 잘 타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 흐름을 잘 타셨다면 거기에 따라서 베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베팅을 잘 하셨다면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건데요. 올바른 마음가짐, 마인드셋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흐름에 따라서, 즉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의 경우 수익은 길게 가져가고요. 손실은 짧게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죠.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가운데 상승할 때, 흐름을 잘 탔었을 때 상승할 때는 수익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이럴 때는 하락할 때는 손실은 짧게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매매를 했었고, 상승 추세에 놓여 있었을 때는 수익을 길게 가져가고, 하락 추세를 접어들거나 횡보 추세에 넘어갔었을 때는 오히려 손실은 짧게 끊어가고, 그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계좌는 우상향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 트레이딩이라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투자라는 아슬아슬한 이런 시장의 흐름 속에서 줄타기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베팅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앞에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었던 과정을 통해서 흐름을 체크를 하셨고, 베팅하는 강도에 대해서 고민했었고, 그런 부분이 실제 마음가짐에 있어서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간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하시면서 추세 추종 관점에서 포지션 트레이딩 하는 흐름, 이런 부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 실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장기로 끌고 가는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요. 단기로 트레이딩하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중장기로 흐름이 살아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길게 끌고 가는데, 시장의 주도 섹터 안에 있는 주도주, 길게 끌고 가는 과정 속에서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트레이딩하는 과정 속에서 손실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실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손실을 짧게 끊어가면서 되는 종목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매매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두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첫 번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요. 손실도 결국 사업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사전에 손절은 없어, 혹은 내가 만약에 손실이 나는 평가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익이 날 때까지 끝까지 가져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사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트레이딩이라든지 주식시장을 쳐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이라기보다는 중장기 가치 투자에 좀 가까운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시장 흐름도 잘 읽지 못하고 베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숙하다는 부분이죠. 어떤 한두 종목에 몰빵해 놓고 무조건 올라가기만을 기다리는 선수답 하는 형태의 투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매일매일 이런 부분의 업데이트라든지 팔로우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운이 좋게 그 종목이 우상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다수 종목이 만약에 추세적으로 우하락하고 되었을 때, 그때는 손실이 불가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 추정 매매하는 관점 속에서 결국 이런 손실도 사업 비용이라는 생각으로 손실이 나는 거는 오히려 짧게 끊어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은 본성, 즉 손실을 확정짓는 것을 싫어하는 부분에 반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우리가 망설이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손실이 커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험상 보면 손실 같은 경우는 빠르게 끊어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가 자금 관리에 있어서 사과 박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싱싱한 사과와 썩은 사과가 있다면 어디에 좀 더 힘을 실어 주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같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썩은 사과,
골라내는 이런 손실도 사업 비용이라는 마음가짐으로써 임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10번 중에서 9번은 잘했더라도 만약에 한 번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게 되고 추세적으로 우하향하는 종목 계속해서 우리가 물타기 하는 과정 속에서 포트폴리오에서 편입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분들은 80%, 100%까지도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10번 중에서 9번 잘했다가도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포트폴리오와 우리 투자 성과는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손실도 사업 비용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장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그동안에 잘 해왔다가도 한 번은 이런 크나큰 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런 마음가짐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았는데요. 세 번째, 이 부분이 저는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부분. 즉, 우리가 실제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데 있어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데 결국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시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만약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된다면 좋은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고 돈을 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경우 내 생각과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종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내 생각에서는 오히려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샀습니다. 근데 그러한 종목은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주로 이제 가치 투자자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괴리를, 내 생각과 시장의 반응을 이 괴리를 이용해서 중장기 가치 투자하는 성향 자체를 많이 띠게 되는데요. 즉,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괴리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 종목을 사게 되는 거고, 시간을 녹여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 내 생각이 옳았다고 판단이 되면, 시장이 알아주게 되면 올라가게 되는 그 시간에 녹이는 투자가 바로 가치 투자인 거죠. 반면 추세 추종 매매의 경우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보다도 결국 시장의 반응, 시장의 목소리가 좀 더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 맞게 대응하는 부분이 바로 추세 추종 매매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제 애널리스트 리포트, 분석 리포트 활용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는 거고, 실제 이런 뉴스가 호재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바라봤지만 오히려 시장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기대감을 선 반영해서 올려놨다가 뉴스에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뉴스만을 보고 이 호재니까 이 떨어지는 부분 추세에 역행을 해서 사게 되는 우를 범하기도 하는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리포트를 읽었는데 상당히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기대감이 선 반영돼서 주가는 이미 올라왔는데 우리는 그걸 두고 계속해서 사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리포트에 차익 실현하는 움직임 자체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엇갈림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게 된다면 내 생각보다도 결국 시장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시장의 흐름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어디에 우리가 물을 줄지 고민하는 데 있어서 결국 돈 되는 쪽에 우리가 물을 주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 맞게끔 투자하고 투자의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틀렸다는 거, 이런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 생각과 시장의 반응이 일치하게 되면 사실 고민할 게 없는 거죠. 하지만 내 생각과 시장 반응이 엇갈리게 되었을 경우에 내 생각보다는 결국 시장 흐름에, 시장 반응에 맞게 대응을 하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투자할 때와 쉴 때를 구분하는 것. 이게 정말 또 중요합니다. 쉬는 것도 투자라는 거죠. 쉴 때 많은 분들은 100%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것 자체가 1년 내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오를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그리고 횡보할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을 잘 구분하면서 진입할 때와 물러설 때를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타임 프랙탈, 투자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흐름에 대해서 매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장 흐름이 잘 안 잡힐 때, 이럴 때는 과감하게 시장과 일정 부분 거리두기가 필요한 것이죠. 즉 베팅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 이런 부분을 구분하시고 베팅을 해야 될 때, 흐름이 넘어왔을 때, 추세 상승하고 있을 때는 과감하게 베팅을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흐름이 잘 잡히지 않을 때는 시장과 일정 부분 거리두기 하면서 가지치기, 현금 확보,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진입할 때와 물러설 때를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쉬는 것도 투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길게 바라보면서 현금도 종목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100% 주식에 다 현금 몰빵하는 게 투자가 아니라요. 적당한 이런 자금 관리와 그리고 쉬는 것도 투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진입할 때와 물러설 때를 잘 아시게 된다면 여러분 투자하실 때 있어서 확실하게 한 단계 레벨업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조건 다 주식만 가지고 있어야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시장에서 고수분들은 오히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왔었을 때 그 몇 차례 과감하게 베팅을 하면서 투자 수익을 크게 벌어들이고 또 흐름이 안 잡힐 때는 오히려 쉬어가면서 오히려 주식 투자하는 부분보다 현금 확보하는 기간 자체가 상당히 또 길어요.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는 게 이런 트레이딩에서 성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투자할 때와 쉴 때 구분하는 거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죠.